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하고 해상 사열까지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미국과 캐나다 북동부 해안 지역에 허리케인 니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정규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노조가 역사상 처음으로 3대 업체 공장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전투기 공장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상회담 후 첫 일정으로 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수호이 57 스텔스기 등 첨단 전투기 조립 공정을 유심히 살피고 조종사 설명에 귀 기울입니다. 수호이 35 전투기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안내한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술 주권 달성을 위해 항공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잠재력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 공장 시찰을 마친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선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하고 해상 사열까지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선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투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чушь полная. Сегодня утром доложили 300 тысяч подписано контрактов.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과 서방 세계의 거듭된 경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협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해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의혹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여전히 무기 공급에 관한 대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대한 논의가 계속 진전되는 중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Our view has been before the visit and after the visit that talks about the provision of weapons by North Korea to Russia to kill Ukrainians have been advancing and continue to advance. 북한과 러시아가 회담에 대해 한 말을 믿기보단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유엔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나 도발에 대응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러시아에 계속 제기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I would not put Russia and China in precisely the same box on the question of North Korea. We are continuing to communicate to Beijing that we expect that they will uphold their responsibility.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참석한 뒤 백악관과 미국 의회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에서 점차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올 가을쯤 사거리가 300km에 이르는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번 주말 북동부 해안 지역에 허리케인 리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서양 해상에서 12호 태풍 허리케인 리가
이번 주말 미국 및 캐나다 북동부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뉴욕주 롱아일랜드 및 뉴저지 저지쇼어뿐 아니라 매사추세츠, 메인주 등 해안가의 안전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허리케인 리는 24시간 만에 1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몸집을 키웠다가 현재 2등급을 유지하며 북동부 해안가로 시속 175km의 강풍을 동반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안가 높은 파도와 범람이 우려되는 가운데 뉴저지 저지쇼어 타운에서는 바닷가 수영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히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지쇼어 타운은 현재 여름철이 지나 라이프가드도 없는 상황에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닷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안전규정 위반 시 $100에서 최대 $1,000의 벌금 티켓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말 저지쇼어를 찾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해안가 주민들은 야외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39%로 동률을 기록했지만 경합 지역인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미시간 등 7개 주를 한정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41대, 바이든 대통령 3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자는 물론 무당층에서도 32대 30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0년 대선 당시 무당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실하게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77%는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답한 반면 77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56%만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경선 1차 토론에 불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 60%의 지지율을 기록해 1차 토론 전 53%보다 7%포인트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한국어반 개설은 앞으로 더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 한국어반은 남가주 지역에만 80개 학교, 모두 332개 학급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8,510명, 10년 전에 비해 1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달에만 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신설됐고 놀웍 라미라다 교육군의 또 다른 중학교와도 현재 개설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국어반이 개설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교육 대상이 한인 2세, 3세에서 타민족 학생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교육의 확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MOU를 맺었던 학교에서도 학교보다도 학생들이 더 관심이 많아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요. 한국어진흥재단 역시 최근에 높은 한국어 열기에 고무돼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교재와 교사 지침서 등을 새롭게 개편 발간하고 보급하면서 이상적인 교육 체계를 갖춘 것도 지금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 학점 선이수제인 AP 한국어 과정 개설입니다. 현재 전국 200여 개인 한국어반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야 가능해지는데 지금의 속도라면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500개의 학교가 한국어를 가리키는 거야 그게 이제 우선 그렇고 거기에 속하는 그 경비들 이러한 것이 뭐 몇백만 불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그게 일단 발동이 걸리면요 우리 한국 분들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그거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아닐 거예요. LA 교육원과 한국어진흥재단은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타운 마당몰에서 열리는 한글날 축제에서는 타민족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과 붓글씨, 난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K-팝 등 한류 문화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미국 내 한국어반 개설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평통 브라질 협의회가 중남미 한류 문화 확산과 차세대 한인들을 위한 뿌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준 브라질 평통 20기 회장은 한류와 한국을 알리는 사업, 친한파 정치인 후원 등의 추진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는 21기 회장단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인 2, 3세들이 한인타운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한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한국인의 아이디, 그런 아이덴티티를 주의시키려는 그런 걸 잘 이끌어줘야 우리 한인 사회가 해외에서 좀 더 발전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평통은 LA 평통과 자매 결연을 통해 LA 한인타운을 롤모델로 상파울로의 한인타운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브라질 한인이민 60주년과 내년 한국과 브라질 수교 70주년을 맞아 브라질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K-팝과 K-드라마 관심을 넓히기 위해 공연을 추진하는 등 상파울로가 중남미 한류 확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상파울로 총영사관과 한국문화원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숀 페인 노조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3대 업체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은 미주리주 웬츠빌의 GM 공장, 미시간주 웨인의 포드 공장,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스텔란티스 지프 공장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빅3 노동자는 약 12,700명입니다. UAW 총 조합원 수는 약 14만 5천 명인데 전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장기간의 파업에 대비해 파업 기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파업 기금은 약 8억 2,50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페인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협상 결렬 시 전사적인 작업 중단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행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향후 4년간 최소 40% 임금 인상, 전기차 생산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사들은 비현실적 요구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미국 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설팅사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노동자들이 10일간 파업을 진행하면 미국 경제는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파업이 계속되면 미국의 분기별 연간 성장률이 매주 0.05에서 0.1%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업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리비아 홍수에 대한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수와 식량, 그리고 의료 지원 부족이 심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처장은 현지 시각 어제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리비아의 물과 식량, 1차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수 이후 리비아 데르나에는 수도 공급이 끊겨 현지에선 깨끗한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피스 사무처장은 1차 의료 서비스도 부족해 이재민들 사이에서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재민은 3만 5천 명에 달하는데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에선 구호 작업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 속에 해외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도 돕고 있지만 인력과 자원 모두 부족합니다. بدينا بانطلاق الحملة سواء كانت عن طريق التمويل للمواد الغذائية، عن طريق هذه مثلا كيف هذه المواد الغذائية، عن طريق حليب الأطفال، القطن. 특히 데르나는 홍수로 손상된 도로가 많아 구호품 전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은 데르나에 해상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신 수습 작업도 현장에서 아직 진행 중인데 실종자 수도 10,000명이 넘고 시신 상당수가 진흙 속에 묻혀 있어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oplam AFAD ekipleriyle birlikte 104 kişiye ulaşıldı Ekim itibariyle. Şu an bölgedeki 3. günümüz aramalarımız devam ediyor. 국제 적십자사는 내전 기간 설치된 지뢰와 폭발물이 도심 위로 밀려온 진흙 속에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2세대 코나를 출시했습니다. CUV 시장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4월 5일 뉴욕 국제오토쇼에서 첫 선을 보인 현대 2세대 코나. 1세대 모델보다 커진 차체, 에어로 다이나믹스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To make the grill larger and larger, but we went the other way, where we decrease the size of the grill and make it very sleek and aerodynamically efficient, which gives it that futuristic look in the front. 지난 8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는 2세대 코나를 소개하는 시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도심과 자연을 넘나들며 코나의 상품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현대 미국 판매법인이 내외관의 개선을 더한 2세대 코나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2세대 코나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모바일 기기 연동성이 높아지는 등 편의성이 향상됐습니다. Digital Key 2, which allows you to use your iPhone or Android phone as your phone key. This car is targeted towards a younger buyer. And younger buyers pretty much use their phones for just about everything, so it makes sense that they could use it. 코나는 다양한 실내 편의 장치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our customers were very comfortable in this vehicle and had all the convenience features that they have come to expect from, a brand like Hyundai. 미국 시장에서는 내연기관 모델의 최고 트림 중 하나인 리미티드와 스포티함을 강조한 N라인 모델이 먼저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용 전기차 모델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인상공사 미국 법인이 이동식 홍보가 가능한 캠핑 트레일러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연간 60만 명 이상이 찾는 616 나이트 마켓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최대 야시장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마실거리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인데 올해는 한국의 건강 음료를 알리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인상공사는 지역 제한 없이 제품 홍보가 가능한 캠핑 트레일러가 도입되면서 활동 지역이 더 넓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중에 오피스를 찾아가거나 주말에는 휴양지를 찾아가거나 직접 찾아가서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트레일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인상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한국식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윷놀이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한국인상공사는 앞으로 이동 지역을 점차 확대하면서 다양한 소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엇갈리고 이틀 오르고 이틀 떨어진 이번 주를 이제 엇갈린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지난주 하락세를 이제 반짝 숨고르기로 끝내지 못하고 엇갈렸다는 얘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찔끔 오른 거지만 어쨌든 0.2% 정도 올랐고 나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각각 0.3%와 0.1%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딱히 크게 하락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계속 이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9월 달이 이 1년 중에서 주식시장한테 가장 최악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8월 31일까지 끝나고 9월 1일이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 이제 2주가 지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2주 동안에 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2주 동안에 또 엇갈려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내스닥 같은 경우가 상승한 지금 이제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9월 달 들어서 조금 이제 하락한 지수로 돌아선 상태라는 얘기죠.
이번 주 투자자들의 패닉 바잉, 패닉 셀링 뭐 이런 것들이 좀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닉 바잉이나 패닉 셀링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관망세가 상당히 이제 짙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유가 같은 경우 10개월 최고치를 또 치솟았고 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6개월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5주 만에 처음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뭐 예상치에는 살짝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4주 동안에 이제 그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경기가 탄탄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어떻게 보면은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0.2% 증가 예상했는데 0.6%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치보다 거의 3배나 넘게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아주 뭐 뜨뜻미지근한 상태라고 보기에 어떻게 보면 딱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좋다고 보지는 못하고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예상치보다 다 상회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입니다. 그럼 지난주보다도 한 4%가 오르는 거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6월, 그러니까 11월 달, 그러니까 연내 안에, 그러니까 이 올해 안에 11월, 그러니까 9월 달을 뺀 나머지는 11월 달, 12월 달이 남았는데 11월, 12월 둘 중에 하나가 추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감이 조금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68%고 인상 가능성이 32%입니다. 그럼 지난주보다도 오히려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12월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결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주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한 다음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이냐. 아직까지 여전히 매파적 발언이냐 아니면 약간 좀 비둘기파 발언적으로 좀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또 한 번 요동치고 거기에 따라서 장에 지금 지난주를 하락한 주로 끝나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엇갈렸지만 여기서 숨고르기를 끝내고 이제 상승세가 재개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하락세로 갈 거냐가 조금 윤곽이 더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